결혼을 앞둔 친구인데 집 계약을 해놓고 대출 한도가 안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1주택자는 절대 투자가 아니고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주는 우리 모두 1주택자가 되자라는. 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바다의 오동준입니다. 저희는 오늘 실패박람회 부산에서 진행을 하면서 두 번째 주거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대출 편에서는 오늘 세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직접 이분들의 목소리로 각자의 소개를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형구님부터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청년 실패론에 참가한 조현구라고 합니다. 평소에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주거 형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청년 실패론 통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많이 알게 됐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주거대출편에 참여해 주셨던 형구님이었고요. 네, 연달아서 옆에 있는 직접 얘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김예지라고 하고 그 회사 추천으로 우연히 이제 실패박람회라는 이제 주거대출 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너무 좋은 그런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 이제 학교 가면서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주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제 실패박람회에서 주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인터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성함이 이름을 말하는데요. 정유진입니다. 네, 이렇게 유진님, 예진님, 형구님 이렇게 세 분이 주거대출 편에 참여해 주셨고 오늘 영상까지 함께 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가죠. 어쨌든 주거대출 편에서 많은 이야기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워낙 집값에 대한 문제는 뜨거운 주제고 특히 부산은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형구님 먼저 그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팀에서는 우선 공공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공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이제 정책 의제로 저희 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번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단기적으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회사에 그 어떤 방을 하나 빌려서 뭐 거주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제 청년들도 지방이라든지 왔다 갔다 할 때 단기적으로 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를 이제 공공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네. 팀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포스트잇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살고 싶은 곳인가 그런 걸 관련해서 포스트잇에 적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주제가 맞는 사람들끼리 세 명 모여서 팀을 세 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형구님은 그러면 공공 공공 단기 임대주택 공공 단기 임대주택 팀이라고 하면 팀. 되겠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진님은 좀 어떤 팀이셨는지 그날 좀 어땠는지.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처음에는 약간 주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 이러한 자리라서 좀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막 그렇게 크게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약간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모이신 분들이 다들 이제 청년이시고 또 나오시는 것마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도 되게 편안한 이제 분위기에서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뭔가 크게 이렇게 관심이 있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도 엄청 이제 들으면서 또 한 번 더 예전 생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풍성하게 뭔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엄청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진님께서는 어떤 팀이었나요? 저는 그 주거의 그 정책에 관해서 약간 이거를 뭔가 설명해주고 약간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상담소는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담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상담센터, 음, 어, 관련 이제 상담센터 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후에 좀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진님께서는 어떤 팀이었는지도 궁금하고 현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팀은 이 선생님이랑 같이 공공 단기 임대주택 이야기를 했었고요. 뭔가 이제 청년이라면은 주기가 짧게 이렇게 이동수가 좀 많은데 그런 게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팀을 구성했을 때 공공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현장 분위기를 말씀하자면은 저도 예진님이랑 똑같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안하고 뭐 문제점 찾아라 이런 질문을 봤을 때는 너무 부담스럽고 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약간 머뭇거리면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다들 적극적으로 막 본인 경험도 얘기하시고 좋은 제도나 뭐 이런 뭐 정책 같은 거를 얘기를 하니까 좀 가볍게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렇다고 뭐 의미가 없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공감해 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살 때 생각 못 했던 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구나 하면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주변 환경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주거 대출이 쉽진 않은 주제인데 팀 명에서부터 좀 구체적인 대안까지 함께 좀 고민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음, 나왔던 정책적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은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걸로 하고 좀 다음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건 주거 대출에 대한 좀 개인의 경험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함께 주거 대출에 대한 고민하는 주변 청년의 이야기도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나씩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형구님부터 개인의 경험 혹은 어떤 주거 대출을 고민하는 다른 청년의 고민. 우선 주변 이제 회사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결혼 앞둔 친구인데 집 계약을 해놓고 대출 한도가 안 나와가지고 계약금을 못 받고 다른 집을 구한 경우도 있었고, 그 부모님의 도움을 좀 얻어가지고 아파트를 어, 구한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요즘 나라 정책이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이제 좋은 혜택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그거 사용해가지고 70% 무주택자 70%여가지고 그거 대출 받아서 대부분 요즘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럼 좀 넘어가서 예진님 같은 경우는 좀 개인의 경험 혹은 동료 친구들의 경험이 어땠는지. 저는 이제 독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제 계속 어머니랑 이제 같이 부모님과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주위에 보면은 딱 이제 저 나이대가 거의 약간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주위에 막 친구라든지 언니라든지 동생들도 막 결혼을 해서 약간 신혼부부 이런 대출 쪽으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근데 제가 제 주변 분들은 대출을 하시고 이제 집을 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도 이제 그 좀 전에도 그 제도를 제안한 게 이제 상담센터인데 그것도 이제 그런 상담센터랑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아름아름 이렇게 물어봐서 좀 많이 좀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혼부부 대출론 저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행기라고 하죠. 어쨌든 청년 시기가 단순하게 그런 세대적 범주만을 얘기하지 않고 직장인으로 혹은 어떤 신혼부부로 어떤 때로는 새로운 단계의 가족을 구성을 하면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거라는 어떤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아까는 어떤 공공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은 신혼부부와 관련된 대출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유진님께서는 개인의 좀 경험, 네, 친구들의 경험 어떤 게 좀 있으셨나요? 저는 딱 1년 전에 이제 청년우대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딱 작년 8월이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대출을 안 하고 그냥 월세로 살까 하다가 친구가 청년 우대로 이제 전체 대출을 하면은 이율이 엄청 낮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대출을 알아보는데 이제 종류부터 해서 이런 제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습득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은데 이게 좀 용어가 안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이렇게 챙긴다고 챙겼는데 뭐 하나씩 빠져 있고 그래서 그 한여름에 제가 30분 거리를 계속 막 서류 떼러 왔다 갔다 여러 번 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너무 어려워서 하지 말까? 뭐 그냥 월세로 들어가면은 좀 편한데 돈 좀 더 주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리고 청년우대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걸 좀 포기하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끝내 그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 집을 마련을 하는데 좀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진짜 사회에 성이 이제 독립이 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근데 좀 감사했던 거는 저는 그 버팀목 이런 거라서 대학원생이나 이제 학생인 이게 나이는 해당이 되는데 수입이 없어도 이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라는 경험은 누구나 다 하게 되는데, 뭐, 특정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워낙 큰 돈이 오고 가니까요. 개인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경험했던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안내라던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소개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가치가, 주택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약간 주택 상담을 해주시는 어떤 제도, 혹은 어떤 공공적으로 단기 임대를 더 하는 제도,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대출 편에서 나왔던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좀 가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현구님께서 나왔던 얘기해 주셨던 어떤 공공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도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들었던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조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여기 올 때 살고 싶은 동네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동에서 동으로 뭐 구에서 구로 옮기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 임대주택처럼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다 이러면은 그곳으로 가가지고 좀 잠시 살아보면서 이 동네는 이런 게 있어서 좋구나 이런 걸 느껴볼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공공에서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사람들이 들었다 나왔다 이거를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뭐 짧게만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뭐 1년 정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비는 기간이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또 다양한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주거권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좀 동네를 경험해 보는 어떤 권리, 또 새로운 동네에 진입해서 살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의 가치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예진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냈는지 약간 어떤 상담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다른 아이디어 인상 깊었던 것도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어,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뭔가 활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엄청 어렵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류도 엄청 복잡하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막 이제 주어진 이 정책들 중에 나한테 잘 맞는 내 상황이랑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 맞는, 잘 맞는 그런 정책은 무엇인지랑 또 이거를 이제 어, 그 지원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뭐 어떻게 이제 조금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해 주시는 그런 상담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장소에 저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셔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제 조를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그런 상담센터에 대한 부분, 상담센터에 대한 제도를 좀 나눴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진님께서도 네, 좀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형구님이랑 같은 팀을 하면서 단기 임대 공공주택에 대해서 했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뭔가 공동체와 관련돼서 정책을 원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건물이나 제도, 뭐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이 영역은 이제 보호가 되되 이제 다른 이웃에 사는 사람이나 근처에 이제 목적이 맞는 사람들이랑 조금 이제 느슨한 공동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목적으로 이제 공유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주변 분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들, 그 한 팀에서는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그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가족이란 단어도 쓰지만 식구란 단어도 좀 쓰잖아요. 좀 같이 밥을 나누는 입이 밥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입 이게 식구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주거라는 그 틀 안에서 만나지는 관계나 공동체도 중요한 요소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눠주셨던 걸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주거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주거 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뭐 쉽게 해결을 찾을 수가 없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공론의 장이 더 많이 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영상도 그런 분들에게 좀 우리의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고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라는 방식의 어떤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거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어, 같은 청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주거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3마디씩만 좀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홍구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주택자는 절대 투자가 아니고 물가 상승과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살고 싶은 곳에 최대한 대출 한도를 통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꼭 1주택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라도 화이팅! 우리 모두 1주택자가 되자라는 구호가 나온 것 같네요. 우리 모두 1주택자가 되자라는 그런 구호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예진님께서 또 네. 저는 솔직히 많이 이제 주거 대출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조금 많이 아는 것도 많이 없었는데, 이번 이제 이런 같이 청년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진
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너무너무 이제 좋았고, 생각보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주거 그런 대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우리 모두 1주택을 가지고 함께 개선해 나가자라는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서사에 맞춤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조금 비교적 연령대가 어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30대가 넘어가서 결혼을 하고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는 하는데, 20대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월세로 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세가 복잡하니까 그냥 다른 방안을 찾거나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내가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좀 알아보고,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뭐 결혼할 때도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거를 실제로 구입해보고, 혹은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주거에 대한 실패를 나누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좀 다 꺼내져야지 우리가 주거를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올바르고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담진 못했겠지만, 어쨌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나왔던 아이디어와 다른 청년들 이야기를 좀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10회 박람회는 2021년 희망 날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지요. 희망 날개 캠페인으로 지금 주거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년분들, 또 주거 대출만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년분들에게 저희의 활동과 이야기가 작은 지지와 격려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희망 날개를 만들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다들 1주택을 위한 네, 희망 날개를 쥐어주시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날아가나요? 날아가나요? 네.